아빠들이 진정 원하는 그 차. 네, 이것이 저희 막내 PD의 평가입니다. 네, 뭐 업계에 이제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아, 그리고 아빠도 아니에요.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 메르세데스 AMG의 고성능 SUV 중에 하나죠. GLE 쿠페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53 버전입니다. 부가적으로 20마력의 출력을 모터로부터 전달받는데 과연 고성능 SUV로서 AMG의 일원으로서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GLE 53 쿠페와 함께 고속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속도계 오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8에서 9km 정도 나니까 조금은 많은 편이네요. 이런 것들은 좀 편차를 줄여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시속, 실제 속도는 170km 정도 주행인데 속도계 사고로는 178, 179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달려볼까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확실히 200km 정도에 이르니까 바람 소리가 좀 많이 심하죠.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약간 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저항감이 좀 느껴지네요.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요? 좀 전까지는 컴포트였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봤습니다.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져요. 확실히 그 고속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는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230km 정도를 넘어설 때 이때는 확실히 좀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400마력대 출력 그것보다는 약간은 좀 가속감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외에는 속도를 올리는 과정 이런 것들은 깔끔한데 확실히 이제 상급 모델이 있죠. 63과 비교를 하면 성능 차이를 체감하게 되네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고성능 SUV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00마력대, 600마력대 차들도 많죠. 그것들과 비교하면 가속 부분에선 출력에 의한, 토크에 의한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인 SUV와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여유로운 힘이거든요. 일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얘 같은 차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환경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로틀 양을 좀 마일드하게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느낌도 좋고 다시 제가속 RPM 싹 올라가면서 나가는 느낌이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보이시나요? 기어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단으로 상당 영역을 커버합니다. 기어비가 조금 긴 편이죠. 그리고 변속기 얘기를 드린다면 예전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에 남들 6단일 때 혼자 7단을 내놨죠. 세븐지 트로닉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1, 2단 사이에서 조금 짜증나는 쇼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툭툭 때리는데 사실 고급차로서는 그런 것마저도 좀 아쉬움이 되거든요. 9단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의 9G 트로닉이 나왔을 때도 그런 점들이 약간은 느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속 구간의 세련미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일상에서 그와 같은 쇼크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엔진은 M256으로 구분되는데 3리터 직렬 6기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터보차저를 기초로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추가적으로 약 20마력 정도의 힘을 지원받고요. 벤츠에서는 이를 EQ 부스트라고 부르죠. 의외로 20마력이라는 힘의 차이가 쉽게 다가오고요. 배기는 AMG 가변식 퍼포먼스 시스템을 씁니다. 주행 모드 변경 또는 버튼을 눌러서 배기 음색을 바꿀 수 있고요. 변속기는 AMG 스피드 쉬프트 TCT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길죠? TCT라고 하니까 트윈 클러치 트랜스미션 같이 보이죠? 하지만 토크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AMG에 탑재되는 변속기답게 반응도 제법 빠른 편이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 성능을 달리하는 것도 특징이죠. 포매틱 플러스가 달렸죠. 그 덕분에 앞뒤 배분을 50대 50에서 최대 뒤쪽으로 100%까지 몰아줄 수 있습니다. 63 버전에는 리어 측의 구동을 좌우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요. 자, 구동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포매틱 많이 쓰죠? 근데 플러스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가 있죠. 플러스가 붙었을 때가 이 토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무게에 의한 안정감도 있고 이제 차의 셰시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에 의한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은 무게 부분 그리고 셰시 쪽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차체 자체가 크고 뭐 사실 전면만 봐도 이렇게 좀 웅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기 저항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아쉬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저항감을 제외한다면 네, 지금은 나무랄 부분이 없네요. 분당 시속 190km를 전후하고 있는데 다른 차로 얘기한다면 일반 승용차의 한 140, 150km 정도 주행할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이걸 꼽는다면 EQ 부스트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부가적으로 이제 서포트 받을 수 있는데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배터리 유무에 따른 사실 성능 편차가 있거든요. 지금은 53 버전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그런 성능을 갖고 있지만 이 하위 모델들 특히 이제 2리터급은 이 배터리 유무에 따른 성능 편차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은 기본 안전성을 위해서 회피 기동 보겠습니다. 자, ESC가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스포츠 핸들링 모드는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현재는 오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SC는 차량의 거동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당수 매체들이 다 끄고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 ESP가 작동을 조기에 해버리면 이 특성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은 서스펜션 이런 설계 세팅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매우 조기에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미국만 보더라도 캐리블루북이나 일부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끄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기본 성향은 언더인데 계속적으로 제어를 하네요. 그래서 ESP를 오프를 시켰지만 요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정말 미세하게 후반으로 몰아놨느냐 아니면 이제 앞쪽으로 당겼느냐 그 차이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ESC가 이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이제 이런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차량을 평가하는 부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꺼놓고 합니다. 그래야 이 차의 기본을 알 수 있고, ESC가 작동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서거나 이제 노면 뮤값이 낮아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작동하든 안 하든 그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끄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석이죠. 물론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끄실 일은 없어요. 자,
이제 70kg인데 뭐 다분히 뭐 벤츠이고 이 벤츠 중에서도 이제 지상고가 높은 SUV들 상당히 뭐 보수적으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또 다른 점은 포르쉐 같은 경우 카이엔이 있죠.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런 허용을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렸을 때는 운전자가 알아서 뭐 차를 날리든 뭐 어떻게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포르쉐는 사실 스포츠카 브랜드예요. 그래서 나머지 껐을 때는 모든 책임을 너에게 넘긴다. 하지만 PSM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셰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에 개입은 하지만 일단 개입을 하고 안 하고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 빨리 가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특성은 언더스티어예요. 그 모든 차들이 그렇습니다. ESC가 뭐 작동하든 안 하든 기본 성향은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케어할 수 있는 이 언더스티어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네, 이번에는 GL253 핸들링 코스에서 한번 차량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죠. 역시 지금 스티어링 조작량이 좀 많죠. 이제 90도 이상 들어가니까 ESP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처럼 지금도 현재 핸들링 모드인데 이 앵글 자체가 커지면 즉각적으로 바로 ESC를 잡기 시작하네요. 차량의 거동 자체는 확실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적당히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속 페달 전개에 따라서 이 변속, 기어의 선택을 매우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스티어링 앵글이 커지면 바로 ESP가 차량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팍 잡는 그런 모션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재미난데 훅 하고 좀 당기는, 마치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걸로 확 이렇게 좀 쭉 잡아 끄는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세팅 자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했던 브랜드답게 세팅 자체는 잘 했네요. 자, 이제 ESP를 또 꺼봤는데, 자, ESP를 껐음에도 지금 스티어링 앵글이 들어가니까 바로 좀 잡는데, 사실 AMG로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물론 이 차로 본격적인 그런 달리기를 지향해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타이어에 이제 마찰음 들리자마자 즉각 제어를 하고, 지금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제 좀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AMG로서는 조금 아쉽다. 물론 뭐 실소비자층에 실제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뭐 이 부분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차를 타보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 AMG만의 본격적인 맛을 안전장비가 제어하고 있어서 좀 느끼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어 한 시속 100km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저속이기 때문에 한 80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후반 탈출할 때 지금 한 70km까지 속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엑셀을 조절해도 개입을 합니다. 거의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걸로 보자면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차죠. 그런 차들이 이제 유사한 이런 이제 ESC 세팅을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좀 그렇긴 하네요. 자, 다른 부분을 잠깐 볼까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멋집니다. 근데 벤츠 코리아가 워낙 AMG의 특징들을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사실 큰 특징이 느껴지진 않죠. 저희 팀이 테스트한 GLE 450과 비교해 볼까요? 그릴 정도만 달라 보이죠. 그래도 충분히 멋진 모습입니다.
확실히 세로형 AMG 그릴은 강한 느낌을 잘 표현해 주죠. 측면에서 쿠페 특유의 멋스러움도 보이죠? 후면부는 어떠신가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AMG 스포일러가 있긴 한데 명칭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죠? 각각의 디테일을 볼까요? 이미 기존에도 저희가 다양한 GLE 모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AMG 모델로서 이제 특화된 부분, 이 부분만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그래도 이제 특유의 그릴 이런 점들이 매력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저는 좀 익숙해요. 아닌가? 자, 그럼 이번에는 고성능 모델인 이 J53 가속 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공식 기록은 5.3초입니다. 하지만 실측 결과 5.6초 미만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죠. 충분히 빠른 성능이긴 하지만 고성능이 많아진 요즘 시대, 그리고 트렌드를 본다면 고성능 지향 모델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순간적인 펀치력이 좋은 타입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두둑한 토크 덕분에 운전이 상당히 편했죠. 그럼 시속 200km까지의 발진 가속 성능도 볼까요? 24초가 걸렸고 소요된 거리는 약 910m 정도였습니다. 수치를 따라서 조금 묵직하게 달려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 때문이겠죠. 그래도 이 덩치, 무게를 감안했을 때는 무난한 수준이긴 한데 요즘에 사실 원체 잘 달리는 이 고성능 SUV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평이하게 다가오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라인업 안에서만 보더라도 최상급의 고성능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포지션을 알고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아쉬움을 표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아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RPM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차는 한성자동차, 정확히는 AMG 서울에서 출고를 했거든요. 당시 이제 센터가 오픈될 그 시점, 제 차가 그 AMG 서울 1호차였죠. 어쨌든 그곳에서 차를 제공해 줬는데 현재 지금 아마도 나가고 있을 텐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를 타시는 분들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큰 것이 이 메인터넌스 부분입니다. 자, 워런티 있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워런티 끝나고 났을 때 엔진 하나값, 심지어는 그 AMG A45, CLA45S 여기에 들어가는 이 2리터 엔진 하나의 값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티라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좋은데 메르세데스 코리아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한성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격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MBK보다는 한성이 조금 싼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전용 센터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도 구입할 때 이유가 그거이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한성차가 나름 잘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조향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주로 이제 직선 중심의 주행. 이게 지금 같은 상황, 이 정도 스티어링은 감안을 해주는데 조금 더 돌아가면 지금도 바로 개입. 자, 그래서 스티어링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그 이상이 돌아갔을 때는 즉각적으로 ESC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성향이 지금처럼 이제 굽이치는 이런 코너에서는 크게 득할 것이 없고 고속 환경에서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일상에서 빠르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고성능 옷을 입은 차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내를 볼까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 오래전부터 쓰던 것이라 신선한 느낌은 적습니다. 베젤도 조금 많죠? 하지만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멋을 보여줍니다. 이 차에 있는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스티어링 휠만큼은 부럽네요. 트림을 카본으로 감쌌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마감도 좋고요. 시트는 멀티 컨투어인데 착석감도 무난하고 쿠션감도 적당했습니다. 다양한 주행 환경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의 것인데 나름대로 균형감 좋은 음색을 보여주었고요. 이 차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긴 한데 1억 원대 SUV에서 기대할 정도 수준의 음질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여러 버튼들이 몰려 있죠. 자, 이 버튼은 변속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패들로만 변속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ESP 오프 버튼인데 별 의미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요. 에어 서스펜션의 지상고를 조절하는 레버도 보이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GLE의 서스펜션은 전륜 WC-본 후륜의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옆에는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설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도 넉넉한데요. 쿠페형이라 헤드룸이 조금 부족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죠.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그래도 값비싼 모델답게 카본 이런 패널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각해내고 있습니다. 카본의 마감이라든지 확실히 이제 카본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제 카본을 쓴 차들을 보면 마감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뭐 단차 같은 경우도 좀 있었고, 근데 요즘에 확실히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없네요. 시트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도 좀 제법 이제 몸이 이제 쏠리는 그런 환경인데, 자, 지금도 한 80km 정도 거기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확 돌리고 들어왔는데도 몸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건 그래도 다분히 고성능 모델, 이 고성능 브랜드가 내놓은 모델의 어떤 구성, 하나의 구성으로선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제동을 볼까요? 제동력은 좋았습니다. 최단 35.8m를 끊었는데요. 적어도 고성능 모델다운 제동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동 감각도 좋았고 무엇보다 큰 차체의 GLE를 강하게 제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물론 성능 좋은 타이어도 한몫했겠죠. 타이어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전륜에 275mm, 후륜에 315mm. 타이어값 꽤 나오겠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끼우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이제 팁을 말씀드린다면, 타이어가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원하는 타이어를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이제 마모가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교체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미리 뭐 주문을 하던 그렇게 해서 타이어를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엔진 사운드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서서히, 자, 아무래도 이제 8기통보다는 좀 제한적인 사운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퍼벅거리면서 소위 이제 국내에서는 팝콘이라고 하죠. 네,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 밟고 있다가 지금 토크가 그래도 좋은 차인데 확
하고 떼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어떤 차량의 거동 자체가 지금 해볼까요? 확 뗐는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거동 움직임은 느낄 수 있지만 이 주행 앵글이 깨지거나 뭐 그런 점들은 나타나지 않았었네요. 그러잖아 이제 CLS 그리고 이제 이 GT 4도어 이런 차들이 궁금한데 가능하면 또 한번 수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정수성을 볼까요? 시험 노면에서 55dB, 일반 도로 환경에서 58dB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스포츠 타이어를 장착한 것 치고 매우 좋은 정숙성이죠.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당연히 시끄럽고 거기다 타이어 사이즈, 스포츠 타이어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서 취약할 줄 알았는데 어지간한 모델, 고급 세단과 비교해도 좋을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타겟을 보면 지금도 이제 뭐 스티어링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환경보다는 고속 크루징용 편안함, 그리고 오너가 필요로 할 때 이와 같은 사운드도 들려주지만 일상에서는 조용하게 탈 수 있는 그런 SUV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타고 있는 GLE 5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만난 GLE 53 AMG 모델로서 사실 그런 역동성을 예상했지만 그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뭐 급작스러운 그런 모션이 들어가더라도 차량 자체의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실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이고 모든 제조사가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벤츠가 이 ESP 분야의 선구자답게 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다만 ESP를 껐을 때 이때는 오너가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다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물론 1%도 안 되겠지만 말이죠.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AMG GLE 53을 만나봤습니다.